갑자기 등장한 로키, 그리고 아군이 적군이 된 상황에서 테슬렉트까지 뺏긴 닉 퓨리는 곧장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티븐 로저스는 70년 만에 깨어나 달라져 있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닉 퓨리는 달라진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고 물으며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이후 임무를 받은 스티븐 로저스는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미 육군대의 캡틴 아메리카가 되어 다시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테슬렉트를 바닷속에 그냥 놔뒀어야지라고요. 허나 이런 상황에서 닉 퓨리는 여전히 스티븐 로저스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토니 스타크가 전기가 필요 없는 동력을 만든 것을 성공하는 씬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스타크 타워가 그로 인해서 불이 밝혀지는 걸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스타크 타워가 신들 중 최고의 관종이라 불리는 로키가 자신의 야망을 실행시키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니 스타크 역시 뉴욕의 중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행시켜 나가는 모습과 교차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영화는 한층 더 진화한 토니 스타크의 수트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관객들에게 눈요깃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콜슨 요원을 통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정말 멋지게 연출한 장면이라서 잠시 주목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경 설정을 전달해야 하는지 제작자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게 지나가면 관객들의 호응이나 공감을 얻기가 힘들고, 너무 길게 나아가면 지루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배경을 전달한 대표적인 예가 월드워 Z의 오프닝 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못 사용한 예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머더, 어벤져스 3의 가모라와 타노스의 관계, 그리고 퍼시픽 업라이징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나레이션을 너무 길게 활용함으로써 호불호가 갈린 영화가 있는데 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경을 설명했을까? 방금 전까지 근엄하고 진지하게 또 멋지게 날아들어온 토니 스타크를 비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상황 설명을 유머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스토리에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1차 목표는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블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드디어 나설 차례다, 이러한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Thursday. This isn't a consultation. Is this about the Avengers? The Avengers Initiative was scrapped. I thought, and I didn't even qualify. I didn't know that either. Yeah, apparently I'm volatile, self-obsessed, don't play well with others. I did know. This isn't about. 이는 마블이 유머 해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블식 개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블의 설명법은 히어로물 속에 인간의 신념이라는 굉장히 진지한 메시지를 10년 동안 가져왔음에도 관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슈퍼히어로 오락 영화만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속으로는 그 캐릭터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페퍼의 관계까지도 관객들에게 말해줍니다. You know, I thought we were having a moment. I was having 12% of a moment. 이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으로서 살아가기에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슈퍼히어로 그들의 여자친구가 겪는 흔한 일상을 페퍼 역시도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허나 토니 스타크는 페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This seems serious. Phil's pretty shaken. How would you know this? Why is he Phil? 콜슨 요원을 페퍼가 필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때 토니 스타크가 굉장히 큰 질투를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엔 토니 스타크가 혹시 모를 위험이 닥쳤을 때 집결시킬 히어로들을 모아둔 파일을 페퍼에게 들키면서 페퍼가 워싱턴에 당장 가겠다라는 말을 한 걸 토니가 숙제가 없으니 내일 가라고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와 오늘 밤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관객들에게, 그리고
내용상으로 전달함으로써 토니 스타크와 페퍼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이로 발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콜슨 요원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토니 스타크 일행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보여줌으로써 마블은 점점 관객들의 마음속에 콜슨 요원에 대한 사랑에 불을 지피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설명은 고작 5분 만에 끝납니다. 러닝타임을 보니 23분부터 28분 정도가 측정이 됐었습니다. 마블은 이 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폐기된 이유, 토니 스타크와 페퍼와의 관계, 토니 스타크와 페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토니 스타크 일행과 콜슨 요원의 관계, 그리고 콜슨 요원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의 불씨까지 키우고 마지막으로 이후 장면에서 숙제를 다 마치고 나타난 토니 스타크의 천재성까지 한 번에 표현하는 그러한 연출력을 보여줌으로써 마블은 마블이다. 이러니 마블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감탄사를 만들게 했습니다. 특히 이후 장면들 속에서 콜슨 요원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마블은 콜슨 요원 참 좋은 사람이야. 관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콜슨 요원 마음에 들지? 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관객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 준비를 합니다.